KBO가 발표한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상위 5개 팀 중 롯데 자이언츠만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8일 2024년 각 구단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을 공개했다. KBO는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경쟁균형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에서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외국인 선수 및 신인을 제외한 소속 선수들의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계약금 연평균 금액 포함,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 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올 시즌에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LG는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138억 5,616만 원으로 상한액을 24억 2,978만 원 초과했으며 초과 금액의 50%인 12억 1,489만 원을 야구발 정기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구단별로는 기아 타이거즈 112억 4,900만 원, 두산 베어스 111억 9,436만 원, 삼성 라이온즈 111억 8,100만 원, 롯데 자이언츠 111억 5,018만 원, 한화 이글스 107억 1,046만 원, KT 위즈 105억 1,641만 원, SSG 랜더스 104억 5,700만 원, NC 다이노스 94억 7,275만 원, 키움 히어로즈 56억 7,876만 원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했다. 상위 5개 팀 중 LG, 기아, 두산, 삼성이 모두 가을 야구에 진출한 반면 롯데는 유일하게 탈락하며 투자와 성적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롯데의 부진 원인으로는 고액 FA 유강남과 노진혁의 부진이 주요하게 지적된다. 유강남의 연봉은 10억 원으로 팀 내 국내 선수 중 3위, 노진혁은 6억 원으로 4위에 해당한다. 셀러리캡 적용 기준으로 보면 옵션을 모두 달성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할 때 유강남은 18억 5천만 원, 계약금 연봉 총액 74억 원사, 노진혁은 11억 5천만 원, 계약금 연봉 총액 46억 원사으로 이들이 롯데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111억 5,018만 원 중 약 27%를 차지한다. 그러나 두 선수는 연봉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유강남은 시즌 초반 타율 0.191, 136타수 26안타, 5홈런, 20타점, OPS 0.599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후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쳤다. 노진혁도 주전 자리를 박승욱에게 내주며 73경기에서 타율 0.219, 137타수 30안타, 2홈런, 13타점, OPS 0.604에 그쳤다. 유강남과 노진혁은 각각 2년의 계약이 남아있으며 셀러리캡 적용 금액도 유지된다. 롯데는 이들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백업 포수들의 경험치가 쌓여가는 가운데 롯데 자이언츠 안방의 완성 여부는 유강남의 반등에 달렸다. 유강남은 이번 시즌 52경기에서 수비 이닝 324.2이닝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최소 800이닝 이상을 꾸준히 소화해온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이는 부상이 주요 원인이었다. 유강남은 7월에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기시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반월판 연골은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손상 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부위다. 수술 이후 유강남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재활 기간은 7개월에 이른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포수진 정비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포수 보강을 위해 트레이드가 예상되었지만 김 감독은 기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을 택했다. 백업 포수인 손성빈과 정복은 출전 기회를 나누어 가졌으며 퓨처스, 2군에서 올라온 서동욱과 강태율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손성빈은 올 시즌 445.2이닝으로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하며 86경기 171타석에 나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다. 그는 6홈런과 21타점을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김 감독의 노력 덕분에 롯데는 세대 교체의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경험이 중요한 포수 포지션에서 완벽히 합격점을 받은 선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김 감독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점이 중요하다. 경기 후 감독실에서 손성빈과 정복원 등을 불러복귀를 진행하는 모습은 선수들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손성빈은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혼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배우는 기회로 감사히 여기고 있다며 관심이 없는 선수에게는 조언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은 퍼즐은 유강남이다. 백업 포수들이 경험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 면에서는 유강남이 여전히 한 수위다. 김 감독도 강남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주전 포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산 베어스 감독 시절 박세혁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주전 포수 양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강남의 반등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년은 롯데와 FA 계약을 체결한 유강남이 계약 3년 차를 맞는 해로 그에게 반등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15사 2분 홈런이 급감한 35세 유격수, 성담장 개조 후 최대 수혜자가 될까? 50억 FA의 반등 신호. 팀 이적 후 홈런 수가 대폭 줄어든 노진혁, 35롯데 자이언츠. 홈구장 펜스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의 장타 생산 능력도 되살아날 수 있을까? 노진혁은 2024 시즌 73경기에서 타율 0.219, 137타수 30안타, 2홈런 13타점 13득점, 출루율 0.297, 장타율 0.307, OPS 0.604의 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실망스러운 활약에도 주전 유격수로 시즌을 시작한 노진혁은 일할대 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초반부터 부진했다. 전반기에만 2군으로 3차례 내려간 그는 7월월간 타율 0.261, 8월 0.314로 타격감을 다소 회복했으나 반등 없이 시즌을 마감했다. 노진혁에게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해였다. 그는 2023 시즌을 앞두고 롯데와 4년 50억 원의 FA 계약을 맺으며 팀을 옮겼다. 당시 롯데는 좌타 내야수로서의 장타력과 팀 내야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진혁이 NC 다이노스 시절 유격수와 3루수를 오가며 타격 실력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상무 복무 후 2018년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한 그는 2021년 허리 부상으로 8홈런에 그쳤던 해를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20홈런으로 통합 우승에 기여했고 2022년에도 15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나 롯데 이적 후 첫 시즌에서 노진혁의 장타력은 급감했다. 시즌 초반 3개의 홈런을 친 뒤 마지막 4호 홈런이 나오기까지 136일이 걸렸다. 이후 1군 기회가 줄면서 홈런 수는 더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진혁은 유격수 주전 자리를 박승욱에게 내주었다. 박승욱은 데뷔 후 첫 백안타를 기록하며 유격수 골든글러브 후보로 떠오른 반면 노진혁은 시즌 막판 2군으로 내려가며 쓸쓸히 시즌을 마쳤다. 그럼에도 희망은 남아있다. 노진혁은 작년 26개의 2루타를 기록해 개인 최다 기록을 세웠다. 홈런이 될 타구가 2루타로 바뀌어 장타율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직야구장은 2022년 증축으로 홈플레이트를 본부석 쪽으로 884m 단교 외야가 확장됐다. 가운데 담장까지 거리는 118m에서 120.5m, 좌우 담장은 95m에서 95.8m로 늘어났다. 특히 외야 담장의 보조 펜스 높이가 4.8m에서 6m로 높아지며 생긴 이른바 성담장은 홈런 생산을 더욱 어렵게 했다. 라인드라이브성 타구가 주를 이루는 노진혁으로서는 불리한 환경이었다. 후반기에는 콘택트에 집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롯데는 최근 마무리 훈련 후 사직야구장의 보조 펜스를 낮추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구단 관계자는 높은 펜스가 외야 관중석 팬들의 시야를 방해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며 발사각이 좋은 중 장거리형 선수들의 공격력 강화를 위한 차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진혁도 이 공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허리와 옆구리 부상만 재발하지 않는다면 장타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주전 자리를 다시 얻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노진혁에게는 다가오는 스프링 캠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